안녕하세요. 보건선생님입니다.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세계 보건의 날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세계 보건의 날이란 WHO라고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4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국민 건강 취지에 맞는 여러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세계보건기구 회의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대표로 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올해 세계보건의 날 주제는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등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에 들고 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요.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 어떻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응급처치 방법, 건강권, 보건의료기관의 올바른 이용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4월 7일 보건의 날 주제는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을 마주하면 우선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면 상처의 회복도 빠르고 상황에 따라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응급처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실에 자주 오는 학생들이 어떤 상처가 있어서 왔는지, 왜 왔는지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찰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뭐 흙 같은 거 묻어 있겠죠. 그럴 때는 우선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보건실에 와서 씻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물질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진짜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 흐를 때는 씻으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변에 이제 휴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주변이 마땅하게 지혈할 게 없다면 휴지 같은 걸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 보건실에서는 거즈 같은 걸로 이제 눌러주겠죠.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땐 씻어주면 좋지만 피가 많이 날 때는 일단 꾹 눌러서 상처를 꾹 눌러서 지혈부터 한다. 두 번째는 물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소독을 하는데요. 집에 소독할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다면 그냥 단순 넘어져서 다친 상처면 깨끗하게 물로만 씻었다면 바로 연고를 발라도 돼요. 우리 집에 후 띡띡 그다음에 뭐 마 땡땡땡 이런 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발라주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상처 소독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소독약이 없다면 그 연고를 바르면 되고요. 연고마저도 없으면 그냥 밴드 붙이면 돼요. 밴드에도 약간의 소독약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보건실에 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친 부위가 있다면 깨끗이 씻고 와야 된다.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피가 날 때예요. 우리 친구들 특히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코피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코피가 날
나는 자주 나는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코를 잘 풀어야 돼요. 비염이 많이 있으면 코 혈관이 많이 이제 이렇게 커져서 그걸 팽창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기 때문에 수시로 코를 잘 풀면 좋은데 휴지로 많이 풀다 보면 코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세수하죠. 씻을 때 자연스럽게 코를 좀 풀어주면 좋습니다. 이때 코를 풀 때는 흥흥 하고 다 풀게 되면은 압력 때문에 피가 날 수 있어서 한쪽씩 막고서 코를 풀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즈나 휴지 뭐 이런 걸로 콧잔등을 꽉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콧잔등을 꽉 누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피가 기도, 숨 쉬는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손으로 콧잔등을 꽉 누른 상태에서 피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통 5분 정도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가 목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뱉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코피가 나면 이렇게 목을 약간 살짝 뒤로 젖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콧장등 부위를 꽉 눌러줘야 돼요. 콧망울이라고 하죠. 거기 말랑말랑한데 거기를 꽉 양쪽 손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화상을 입었을 텐데 우리 또 은근 화상 되게 잘 입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머리 고데기 같은 거 사용하다가 손에 데이기도 하고 뜨거운 국물에 데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요 찬물에 담가줘야 돼요. 보통 10분, 20분 정도 충분히 담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손가락만 화상 부위만 그 물에다 살짝 대고 와서 찬물에 식혔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식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고 있는 동안 보건실로 내려오고 있는 동안 살이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화상을 입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충분히 식혀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열기가 빠진 다음에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열기가 있을 때 연고를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연고를 발라야 되는데 이때 화상연고가 있으면 좋겠지만 집마다 화상연고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화상연고가 없다면 아까도 말했던 상처연고, 후땡땡 뭐 이런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물집이 뭐 조그맣게 생긴 건 괜찮은데 물집이 크거나 막 터졌는데도 또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염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병균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퀴즈. 물집은 터뜨린다? 그냥 둔다? 뭘까요? 자, 우리 반에서 한번 손 들고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저기 손든 친구 발표해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한번 답변 들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터뜨리지 않는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가 터뜨리지 않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상이나 이런 게 돼서 물집이 생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왠지 터뜨리고 싶잖아요. 근데 터뜨리게 되면은 터뜨리는 그게 뭐 손이라든지 바늘 같은 것들이 소독이 안 되어 있다면 오히려 간염, 이온,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충분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저절로 터지면 다시 물집이 생기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터뜨리게 되면은 다시 물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또 우리 학교 자동심장 충격기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선생님 또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학교 자동심장 충격기를 본 적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 자동심장 충격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에서 한번 담임선생님께 얘기해 보세요. 네,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1층 본관 현관에 있어요. 우리 열화상 카메라 측정하기 때문에 본관 현관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앙 현관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 정말 심장이 멈춘 사람한테 다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누가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면 도난 경보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보건쌤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든 우리 학교 교직원에 있는 분들이 빨리 심장 충격기 가져와라 할 때는 열고 꺼내서 갖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실에서 누군가가 친구나 누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답을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5초 기다려 줄게요. 1, 2, 3, 4, 5. 네, 발표한 친구 있을까요? 네, 쓰러진 사람을 가장 먼저 봤을 때는 이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를 살살살 두들겨 주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확인을 하고요. 이분이 의식이 깨어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술을 먹고 쓰러지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쓰러진 분은 그런 분이 아니겠죠? 뭔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거나 그래서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깨를 살살살 두들겨 보고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건실에 먼저 연락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은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빨리 구급차가 와서 이분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보건소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의식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119에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 펭수가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펭수 하는 거 같이 볼까요? 지금 여기 왜 온 겁니까? 오늘 팀장님 말씀대로 예. 심폐소생술부터 교육 시작할 텐데 오, 심폐. 네, 이 파일은 제가 선생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 게 있는데요. 활동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즐겁게 활동지를 잘 마무리하고 잘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선물을 주거나 전시를 하거나 그렇게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보건 소식지가 나갈 거예요. 그때 퀴즈에 정답 적어서 보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같이 만나기로 할게요. 안녕.